안녕하세요, 코알라쿠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그 미국 이민국에서 이민법을 좀 강화하는 형태로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미국의 이민법이 계속 강화될 그 전망인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투자 이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 투자 부분에 대해서 그 조건을 좀 더 강화시키는 형태의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민법이 강화되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해외로 나가고자 하시는데 주로 많이 생각하시는 곳이 미국인데요. 미국이 점점 더 이주하기, 특히 이제 이민 가기 어려워지면서 또 다른 대안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뭐 유럽이라던가 또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시면서 동남아 이주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동남아 내에서도 그래도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말레이시아가 있는데요. 네,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좀 같이 비교를 하면서 혹시라도 고민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시는 그 부분이 있으실까 하여 이렇게 좀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제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한마디로 제 개인 생각이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좀 말레이시아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관점으로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뭐 미국하고 말레이시아 이주를 놓고 미국은 나쁘고 말레이시아는 좋고 이런 형태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냥 말레이시아를 좀 더 소개를 드리고 혹시라도 미국 이민에 있어서 조건이 좀 안 맞으시거나 또는 다른 대안을 찾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어떤 정보가 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미국 이민과 말레이시아 이주를 좀 비교를 하여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조건, 이주를 하기 위한 조건부터 시작해서 어, 유지, 또 이주를 하셨으면 다음에 유지를 하셔야 되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간략하게 두 나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라는 지역에 거기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경험을 해봤던 것, 이런 것들도 같이 비교를 하면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두 나라를 이렇게 비교하는 형태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미국이 최근에 발표한 거는 한마디로 그 이민법의 그 강화 내용은 투자, 특히 투자 이민의 경우 그 투자 조건 금액이 좀 많이 상승이 됐어요. 올라갔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번에 이민국의 발표는 그냥 한마디로 돈 없으면 오지 말라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자국민 보호라는 그 이유로 이렇게 한 건데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진 거죠. 그래서 이민법 발표 내용 그 쿠치넬리 이민국 국장 대행이 발표한 그 이민법 발표 내용을 보면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미국으로 이민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미국의 어떤 복지 제도나 국가의 지원 없이 혼자서 자립해서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오고, 또 본인이 어쨌든 뭐 같은 얘기일 수 있죠. 넉넉한 재정 상태를 가진 사람들만 와라. 네, 이런 형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미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특히 미국의 복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예, 복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미국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미국 오지 마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여유 있는 사람만 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강화된 그 내용에 좀 보면은 특히
EB-5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투자 이민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의 변경안을 보면 자, 2019년도 11월 21일부터 투자 이민 조건이 강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그 고용 촉진 구역이라는 TEA의 간접 투자 조건을 50만 달러로 이렇게 해놨던 것이요. 이게 90만 달러로 상승이 됩니다. 네, 90만 달러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현재 이제 환율 한 1,200원 정도죠. 1,200원 정도를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대략 한 거의 뭐 11억 원, 네, 11억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 투자 조건도 11억 원 정도는 이제 투자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11억 원을 이 프로그램 EB-5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 리저널 센터를 통해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럼 이 리저널 센터가 그 투자금을 위탁받아서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고 관리하고 뭐 수익이 생기면 그걸 또 이렇게 배당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간접 투자 외에 또 다른 그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업 등에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해서 하는 건데 뭐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또 아는 법인에다가 투자할 수도 있고 뭐 법인 외에 다른 단체나 이런 데 이렇게 투자해서 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는 약 100만 달러 정도였어요. 예, 지금 1200원 정도라고 계산을 했을 때 약 12억 원이었죠. 근데 이게 180만 달러 20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돈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조건들이 보면은 이 재정 부분 투자 이민을 할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하고 나면은 뭐 기존하고도 똑같아요. 이거는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직접 또는 간접적 고용 창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로 다 이제 맞춰야 되는데 요약을 하면 돈을 더 가져와라고 최소한 투자금만 간접적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투자금만 10억 원 이상이 있는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네, 자산이 10억 이상 되는 사람만 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가서 살아야 되니까요. 살고 뭐 집도 뭐 집을 사건 렌트하건 뭐 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따졌을 때는 뭐 간접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한 15억 이상은 가지고 가야지만 그나마 이 기본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완결판이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 금액들이 매 5년마다 재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 같은 경우는 90만 달러, 직접 투자는 180만 달러인데 이게 5년마다 투자 금액이 상승할 수 있어요. 또한 이게 영주권을 바로 주는 게 아닙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주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재평가를 해서 2년 동안 이제 살아가시면서 영주권을 받으셔도 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조건을 다 충족을 하시거나 그러신 경우에 이제 영주권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금액을 다 만족하신다고 하셔도 꼭 그 영주권이 되시는 건 아니에요. 2년 동안 한시적 영주권을 취득을 받으신 다음에 계속 2년 내에 그 조건들을 만족하신 상태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2년 뒤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은 영주권을 지급해도 되겠구나 라는 이민국의 평가가 내려지면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엔 말레이시아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말레이시아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영주권을 외국인한테 거의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말레이시아가 영주권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로 영주권 제도가 있고요. 다만 외국인들한테 영주권을 이제 발급하는 게 부여하는 거를 거의 안 하는 나라다 보니까 사실상 그 영주권 제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 대신에 말레이시아가 원래는 그 은퇴자들, 은퇴하신 분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나라,
은퇴자들이 마치 나의 집과 같이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그런 그 취지로 만든 비자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은퇴자들을 위한 비자예요. MM2H라 그래서 말레이시아 My Second Home의 약자입니다. 네, 말레이시아의 M, My의 M, 그다음에 Second의 2, 그다음에 Home의 H 해서 MN2H라 그래갖고 말레이시아 My Second Home의 그 약자인 MN2H 비자가 말레이시아에서는 실질적인 영주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MN2H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년 장기 비자이며 의무 거주 기간이나 입출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0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MM2H는 비자가 남아있는 죄송합니다. 네, 그 패스포트 그 여권의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그런 기간 내에서 비자를 발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그 여권이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MN2H를 갖고 있는데요. MN2H에 1차 승인이 나고 실질적으로 MN2H 비자를 받을 때 그 직전에 여권을 갱신을 해갖고 여권 기간을 한국 같은 경우는 최장 이제 10년을 주잖아요. 그래서 10년을 해서 이제 10년 장기 비자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의무 거주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MN2H를 받고 한 번도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오셔갖고 사시지 않아도 MN2H가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MN2H를 갖고 계시면 말레이시아에 대한 입출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뭐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요. 네, 뭐 1년에 몇 번이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입국하셨다 출국하셨다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MN2H는 10년 단위로 뭐 간단하게 이런 조건을 한번 다시 평가를 해요. MN2H용 잔고가 남아 있는지, MN2H 비자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그런 요구 사항들을 이제 충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10년 단위로 리뉴얼을 하고요. 어지간한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계속 리뉴얼이 되는 그런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N2H 장점은 배우자나 21세 미만에 결혼하지 않은 그런 자녀가 동반 취득이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MN2H를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주 취득자라고 해요. 네, 주 취득자가 취득을 하면 그 주 취득자의 배우자도 자동으로 MN2H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세 미만에 결혼 안 한 자녀도 같이 MN2H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 취득자가 MN2H를 받으면 실질적인 프로세스는 배우자하고 자녀를 추가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배우자나 21세 미만에 결혼 안 한 자녀도 똑같이 MN2H 비자를 받게 되고요. MN2H 비자이기 때문에 뭐 의무 거주 기간 없고 입출국 횟수 제한 없고 마찬가지로 10년 단위로 이제 리뉴얼을 하게 되는 10년 장기 비자를 이제 배우자하고 21세 미만 그 결혼하는 자녀들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주권 대신 이 MN2H라는 비자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MN2H 조건을 좀 보면 2019년 8월 기준이에요. 2019년 8월 기준으로 50세 미만, 네, 은퇴 비자지만 50세 미만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건만 되면 이제 50세 미만도 MN2H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 50세 미만은 조금 그 50세 이상보다는 조금 더 강화되어 있다 그럴까요? 조금 더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 소득 일반적 급여가 많겠죠. 네, 월 소득이 1만 링깃 이상 이게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기타 금융투자 수익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급여로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업을 하면 사업 소득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직전 3개월 은행 잔고 50만 링깃을 또 증명을 해야 돼요. 은행 잔고가 약 50만 링깃 50만 링깃이면 그냥 뭐 계산하기 편하게 링깃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원 정도로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1억 5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그런 금액이 직전 3개월 동안 잔고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잔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하고 합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7, 배우자가 3, 이 정도 비율로 합산해서 증명 가능하고요. 자, 50세 이상 실질적인 은퇴자들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볼 때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그 50세 미만보다는 조금 조건이 약간 좀 유하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좀 덜 강하게 돼 있는데, 자, 월소득 일반 링깃은 똑같습니다. 대신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투자 수익,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또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연금소득, 네, 이런 것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증명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그 50세 이상이신데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급여 증명이나 아니면 사업 수익 증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직전 3개월 은행 잔고인데 50세 미만이 50만 링깃이었다면 50세 이상은 35만 링깃을 증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1억 한 얼마죠? 1억 조금 넘는 정도죠. 그러니까 50세 미만보다는 한 15만 링깃 정도가 좀 적습니다. 네, 그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7대3 합산이 가능하고, 네, 본인 7, 배우자 3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만약에 MNTH를 받으셨다, 이 비자를 받으셨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유지를 하시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조건은 말레이시아에 MNTH 계좌를 만드십니다. 네, MNTH 계좌는 뭐 꼭 말레이시아에서 어느 은행에서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MNTH를 하는 뭐 대부분의 은행이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말레이시아 내에 뭐 글로벌 HSBC나 뭐 스탠다드 차러스나 뭐 시티나 이런 글로벌 은행들, 그다음 로컬 뭐 CIMB, 메이뱅크, 엠뱅크 이런 말 로컬 홍릉뱅크부터 많아요. 이런 은행들에 가시면, 네, 은행들이 대부분 다 이 MNTH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NTH 승인서를 받고, 네, 어프로벌 레터라고 그러죠. 승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MNTH 계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MNTH 계좌를 만들어주는데, MNTH가 기본적으로 이 MNTH 계좌는 픽스드 디파짓이라 그래서 한국의 정기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기 예금처럼 예치가 되는 거고, 은행마다 이자율은 다릅니다. 은행마다 이자율은 다르지만 매년 또 이자를 지급을 해요. 뭐 은행마다 다른데, 그리고 최근에 말레이시아 금리가 조금 내렸어요. 내리고 있어서 다 다른데, 전에 같은 경우도 뭐 3.15에서 많이 주는데 4점 뭐 초반대 이 정도 이자를 줍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이자 계산법은 한국이랑 많이 달라요. 한국은 이자가 뭐 예를 들어 몇 퍼센트다, 뭐 5%다, 그러면 5%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제하고, 네, 기본적으로 이자 소득세 제하죠. 그 다음에 연말에 금융소득세를 전체를 합산해 갖고 그 종합과세를 하죠. 근데 말레이시아는 좀 다릅니다. 말레이시아는 고시된 이자가 최종 이자예요. 예를 들어 4%다. 만약에 1억 원에 4%다. 그럼 400만 원이죠. 그러면 한국은 이 400만 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빼고 연말에 혹시나 또 합산해 갖고 종합과세가 되고 이러는데, 말레이시아는 4%, 1억에 4%는 400만 원이면 400만 원이 최종적으로 받으시는 이자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MNTH 계좌에 예치를 하시면 그 은행으로부터 받으신 그 이자가 이자 비율에 따라서 실질적인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MNTH 그 픽스드 디파짓 그 정기예금 계좌가 아니라 세이빙 어카운트라 그래서 한국으로 치자면 자유 입출금 계좌예요. 자유 입출금 계좌로 이체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행 가셔서 MNTH 계좌나 이런 걸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많이 만드세요. 첫 번째, 세이빙 어카운트, 자유 입출금 계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MNTH 이자도 매년 이 세이빙 어카운트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NTH를 위한 픽스드 디파짓, 네, MNTH 유지를 위한 정기 예금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한국에서 보내셔야 되잖아요. 네, 이런 금액을 보내셔야 되죠.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로 보내실 때는 주로 이제 달러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 USD, 예, USD죠, 미국 달러 계좌,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MNTH 디파짓은 또 마찬가지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이 조금 다른데요.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30만 링깃을 예치를 하고요. 50세 이상은 15만 링깃을 예치를 하게 됩니다. 자, MNTZ 처음 받으셨을 때 이렇게 예치를 하시는데 1년 지난 뒤에 예를 들어 주택을 말레이시아에서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내에서 주택을 구매를 하시거나 자동차를 구매하시거나 또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국제학교를 보내시거나 하시면서 뭐 자녀 교육비가 들 경우에 이런 증빙을 하시면 1년 뒤에 50%, 즉 15만 링깃을 인출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만 링깃이면 약 그 300만 원 정도, 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9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예치금인데요. 그중에 15만 링깃이니까 한 4,500만 원 이 정도는 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본 디파짓이 15만 링깃이고요. 1년 뒤에 마찬가지로 이런 증빙을 하시게 되면 5만 링깃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0세 이상도 뭐 자녀가 있으실 경우에 자녀 교육비를 증빙하시면 교육비 명목으로도 인출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뭐 어디 뭐 아프신 데가 생기셔서 병원 입원하시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것도 다 해서 복지 비용 같이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갖고 인출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MNTG 디파짓을 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말레이시아, 즉 미국은 영주권, 말레이시아 MNTG 10년 장기 비자 두 개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 미국하고 말레이시아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살았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양쪽을 다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기후, 날씨죠. 기후는 미국의 경우에는 뭐 주마다 다 다르죠. 네, 북부지방 쪽은 좀 춥기도 하고 남부 덥기도 하고 또 동부라 서부 다르고 중부 다르고요. 네, 주마다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후는 뭐 주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리고 어떤 주는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는 주도 있고요. 제가 있었던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짧지만 봄과 가을 같은 기후가 있어요. 그 대체적으로 여름이 있고 근데 겨울이 좀 길어요. 북부 지방이다 보니 중북부다 보니까. 네. 근데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연간 뭐 계속 비슷한 날씨, 조금 초여름이나 뭐 늦가을 뭐 이런 날씨 이런 게 계속 되고요. 그다음에 뭐 동부 같은 경우는 뭐 겨울에 진짜 춥죠. 근데 약간 사시사철이 있는 듯한 기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주마다 많이 다른데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열대기후입니다. 적도에 가깝기 때문에 열대기후고 대신 일교차가 큽니다. 어떨 때는 아침에 뭐 심할 때는 20도 안팎일 경우도 있어요. 뭐 20도 안팎 갖고 왜 그래 그러실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 기본 기후가 보통 30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말레이시아가 은근히 있는 데 없는 데 조금 그 계절에 따라 약간씩 기후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 방향이 조금 바뀌고요. 그 다음에 한참 더울 때는 뭐 기온이 36도, 37도까지 이렇게 가고요. 좀 덜 더울 때가 뭐 32도, 33도 네, 이런 기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20 몇 도 이런 경우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되게 춥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있고 의외로 그래서 감기 걸리는 분들 좀 있어요.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종교는 뭐 양쪽 다 둘 다 좀 오픈 마인드예요. 오픈된 상태예요. 종교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막 리스트릭하거나 스트릭하게 뭔가 차단하거나 이 종교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예, 미국은 일본 뭐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고요. 기독교 국가지만 뭐 타 종교들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죠. 인정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도 이슬람교예요. 말레이시아 기본이 무슬림이 통치하는 이슬람교지만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만 따라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내에 뭐 힌두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교회, 성당, 그다음에 무슨 사원, 힌두 사원, 그다음에 뭐 불교에 관련된 사원들 뭐 많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통화는 미국은 US 달러, 그러니까 USD를 쓰고 있고요. 요즘 환율로 치자면 거의 1,200원 정도 이렇게 되죠. 말레이시아는 링깃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RM이라고 해서 링깃인데 링깃은 뭐 한 300원, 지금 한 290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통 300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고요. 교육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야 네, 국제학교들도 그렇고 뭐 복지 제도를 받게 되시면 그런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무엇보다 미국은 일단
유명한 뭐 대학들이 많죠. 아이비리그부터 시작을 해서 다 뭐 세계적으로 네, 유명한 대학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석학분들이 계시는 그 대학 교수님들이 계시는 곳들도 많고요. 그래서 미국은 뭐 대학교 하면은 사실 미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뭐 유명하고 잘 돼 있고요.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인터내셔널 스쿨들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네,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갖고 초, 중, 고등학교 여기서는 엘레먼터리 스쿨이라 그래서 ES, 미드 스쿨, MS, 하이 스쿨, HS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쿨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다 좋은데 사실 말레이시아가 좀 한 가지 좀 이렇게 교육 부분에 대해서 단점은 이쪽 동남아죠. 동남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전반적으로 다 두루두루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대학교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좀 약한 게 이쪽 그 동남아 쪽의 약점이죠. 좀 약간 약점이라기보다 조금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그 유치원부터 대학 가기 직전 즉 고등교육까지는 상당히 교육이 잘 되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쿨들이 되게 이렇게 그 투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학비도 되게 차이가 많아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그 학교들을 또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레인지 그 선택의 폭이 좀 넓은 편입니다. 자, 한인들에 대한 그 각 이 나라들의 그 국민이나 거기 사는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인드를 좀 보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전보다 덜하긴 하지만 분명히 또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동양인이죠. 한국 사람이나 인종차별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제 지인분들도 그렇고 은근히 인종차별 당한 적이 있는데 미국이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되게 강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는 안 해요. 근데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그런 겁니다. 동양 사람들이 영어로 뭔가 얘기하면 일부러 못 들은 척,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의 모 주에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그때 한번 이제 스테이크를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레스토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주는 좀 백인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들어갔는데, 그날은 사실 유색인종이,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다른 이런 인종, 특히 동양인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어, 그날은 이제 그동안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작정하고 먹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스테이크 거기서도 좀 그래도 비싼 걸 먹으러 간 건데 입구에서 그 웨이트리스가 그러니까 저를 이제 딱 보고선 이제 동양인 거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음식 먹으러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저 구석에 완전 구석 쪽에 있는 자리를 어두컴컴하고 막 그래요. 거기 가서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고 좀 밝은 쪽에 자리가 거의 많이 있었거든요. 밝은 쪽에 좀 괜찮아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자리에 앉고 싶어갖고 거기 앉겠다 그랬더니 다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 시간은 약간 좀 저녁으로 치자면 조금 이른 시간 한 5시 정도 5시 좀 안 된 시간이었어요. 조금 덜 된 시간이었고 그게 예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닌 것 같았고요. 근데 뭐 다 예약이 돼 있대요. 그 비어있는 테이블이 전부 예약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좀 많이 좀 그게 느껴졌어요. 아, 이제 동양인이니까 구석에 있어라.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좀 비싼 돈을 내고 가서 그런 대접을 받고 싶지는 않아갖고 매니저를 불렀어요. 매니저 불러서 다 예약됐다고 날 저기 앉으라는데 이게 진짜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나는 여기 인종적인 부분으로 차별로 느껴갖고 얘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당황을 해갖고 여기 예약된 거 없고 그런 거 없으니 원하는 자리 아무 데나 앉아도 된다고 하면서 정말 제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게 해주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은근히 있는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제 지인분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마트나 이런 데서 계산할 때 캐시어 그 계산하는 사람이 괜히 동양인들한테 좀 거칠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거칠게 하거나 좀 약간 조금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종차별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한류가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또 좋아하고요. 물론 여기도 뭐 솔직히 인종차별이 전혀 없는 나라는 아니에요. 이 동남아 내에서도 이제 조금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확실치는 않지만 좀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뭐 인종차별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되게 한류부터 뭐 케이팝 이런 거 한국 음식 좋아하고 또 도심 같은 경우는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랩이나 이런 택시나 뭐 대중교통 타실 때 한국말로 막 그 말레이나 이런 데 욕하다 보면은 그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말 하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자, 그다음 인터넷인데요. 네,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그리고 미국 회사에 다니면서 미국 일을 하면서도 느꼈던 게 인터넷이 의외로 미국이요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빠른 편이 아닙니다. 느린 곳 상당히 많고요.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도시에서 이제 제가 사는 관점을 보면은 고속 인터넷이 많고요. 그리고 계속 인터넷을 한국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초고속 광랜이나 이런 것들 설치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내에 뭐 타임이나 TM 유니파이나 이런 통신사들이 있는데 통신사들이 계속 그 광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자체도 그렇게 느리지 않고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핑 같은 경우는 미국은 보통 이제 몰이나 아울렛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는 약간 백화점,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둘 다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이제 몰이나 아울렛 같은 경우는 이제 아울렛 특히 이런 경우에는 플랫하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라운드 플로어 1층에서 그냥 다 보고 다니고 미국의 몰을 가도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5층, 6층, 7층, 8층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백화점, 대형 백화점, 아주 큰 백화점들이 많아요. 백화점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고 또 쇼핑센터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쇼핑 관점에 볼 때는 미국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둘 다 비교했을 때 큰 그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불편함도 없고요. 네, 언어는 미국은 주로 이제 미어를 쓰죠. 미국 영어. 예, 미국 영어를 쓰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어요. 영국 영어를 많이 쓰고요. 근데 미어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영국 영어를 중심으로 쓰면서 이제 중국어나 말레이어, 네, 이런 그러니까 바하사나 뭐 중국어도 뭐 캔토니스, 뭐 그러니까 북경어, 뭐 또 홍콩어, 광둥어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언어들이 혼재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다양한 그 언어와 접촉하면서 뭔가 습득해 가는데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언어가 많다는 건 말 그대로 또 그런 문화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터내셔널한 문화를 그리고 인터내셔널한 음식들을 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KL 도심에 사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국제 도시에 사는 듯한 느낌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막 여기저기가 국제적인 도시다는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캘리포니아도 그랬고 뭐 미네소타, 뉴욕도 그랬고 국제 도시라기보다는 그냥 미국인데 외국 사람들이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말레이시아, 특히 쿠알라룸푸르는 약간 국제 도시로서의 그런 느낌이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자, 직업 같은 경우에 미국은 정말 다양하죠. 뭐 IT를 비롯해서 뭐 다양한 분야가 있고 학교에서 이제 학위를 받고 회사나 이제 전문직들은 이제 자격을 회사 면접을 보거나 전문직들은 자격을 따면 그 또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나 이런 걸 다 습득을 하시면 그러면 다양하고 이제 고소득이 가능한 그 직업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동남아는 사실 좀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도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동남아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종류가 늘고는 있지만 사업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이런 음식점이나 뭐 물류, 그러니까 무역이죠. 뭐 이런 쪽 하시고 직장 같은 경우는 여기가 콜센터, 그 고객센터나 그런 쪽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 급여 수준은 낮은 편인데 말레이시아 의외로 세계적인 또
기업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많이 이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좀 많이 기회가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나라를 비교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영주권하고 M&H, 미국의 영주권과 M&H를 한번 간단하게 좀 비교해 볼게요.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접 투자 90만 달러, 직접 투자 180만 달러로 이제 조정이 되죠. 그래서 뭐 어찌됐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갖고 있는 돈이 뭐 10매덕 정도 있어야 돼요. 네. 근데 M&H 같은 경우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소득 증빙이나 뭐 은행에 그 디파짓 하는 거, 그러니까 M&H용 계좌에 그 계좌로 이제 예치하는 거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매덕 정도의 그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이제 2년 한시적 영주권을 부여받으신 다음에 조건에 계속 맞으시고 문제가 없다 그러시면 이제 뭐 영구적인 거죠, 말 그대로 영구적인 영주권을 발급받으시는 거고, M&H는 10년 단위 갱신 대신 뭐 아무 뭐 문제나 뭐 이런 거 일으키지 않으신다면은 그냥 뭐 거의 뭐 10년 단위 갱신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은 이제 2년 뒤에 영주권을 받으시면 그냥 뭐 거기 사시면 되는 건데, M&H는 그냥 10년 단위로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다는 거. 네, 요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자, 투자이민의 경우 영주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투자이기 때문에 저 금액을 투자를 할 경우에 그 투자 대상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글로벌 그 경제가 안 좋아갖고 뭔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투자를 한 곳이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거나 이런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M&H는 기본적으로 은행에 예치하는 예금입니다. 예금이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는 거의 없죠. 네, 나라가 뭐 망하거나 은행이 문 닫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사실상 투자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관련 형태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또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두 나라를 비교했는데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은 부분이 뭐 미국이 나쁘고 말레이시아가 좋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내 목적, 이주하시는 데는 꼭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나라를 가야 돼. 그 나라를 가서 그냥 살아보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가야 돼. 그리고 이 나라는 내가 왜 가야 돼. 뭐 때문에 이 나라여야 돼. 이런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주를 하시고 해외에 가서 사실 때 실패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실패를 하시더라도 그 실패를 줄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보지 뭐, 그냥 해보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명확한 목적, 그리고 이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거를 정하시고 나서 하시면 더 실패를 줄이고 성공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미국의 그 이민 제도가 좀 강화되면서 혹시 대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레이시아를 소개를 드렸고요. 네, 미국으로 해서 영주권 받는 건 좋죠. 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또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때 참고가 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잘 준비하시고요. 네, 또 도움이 되셨으면 혹시라도 구독 그리고 격려의 댓글을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특히 제가 말레이시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레이시아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면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또 말레이시아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 살펴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